1929년 10월 24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함을 질러대며 이젠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린 종이 증권들을 집어 던져댔습니다. 그들은 지옥같이 고통스럽고 길었던 이 하루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렀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대폭락장은 곧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서구권 전체에도 똑같이 퍼졌고 결국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일으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암울해진 경제체제에서 막 회복 중이던 유럽 경제는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크고 작은 은행들의 파산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넘쳐났죠. 집과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노숙자로 내몰려졌으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단기간에 하층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1929년 10월 말에 불어닥친 대공황은 세계 경제와 지역사회를 말 그대로 박살내면서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 사회 갈등 등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대공황은 도대체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대공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공황 발생 10년 전인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직후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유럽에서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질서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찬란했던 대영 제국은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참전국이 되면서 엄청난 국력 손실을 유발했지만 본토에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은 미국은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거듭나 전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전쟁 때 수요가 폭발한 철강, 자동차, 건축, 농업 등은 엄청난 호황기를 맞이해 매해 기록을 경신하며 최대를 돌파하였고 미국에게 광란의 1920년대를 보내게 해주었죠. 이런 기록적인 호황은 수천만의 미국인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 호황세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끼고 신용매매를 하였는데요. 당시 85억 달러가 넘는 대출 금액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던 통화량 전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미쳐 돌아가는 투기판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면서 거품 경제를 만들어냈죠. 이어서 이상한 조짐을 느낀 수많은 투자자들은 서서히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이후 불안감이 폭발한 미국인들 모두가 너도 나도 주식을 앞다투어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1929년 10월 24일에 검은 목요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이 검은 목요일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져 세계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 모두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이후 세계 대공황은 영상의 첫 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시의 글로벌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 하락과 이로 인한 위기감으로 인해 기존에 유지하려고 했던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고 경제 블록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로 나아갔고 또한 몇몇 국가는 국가주의로 전환하여 배타적 민족주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침체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를 낳아 또 다른 위기감을 조성하였습니다. 1928년 미국 제31대 대통령에 당선된 하버트 후보는 오늘날 우리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에 대한 최종 승리 앞에 서 있습니다 라며 아주 낙관적인 훗날을 예측했지만 이윽고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 들이닥쳤고 후보는 그의 무능력한 지도력을 국민들에게 여실없이 보여줬습니다. 은행과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아 주식에 투자하지도 않았던 노동자들도 실업자가 되어 길거리에 내몰린 판국에도 후보와 그의 경제참모들은 이런 상황을 시장과 세월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만 펼쳐대며 대공황을 사실상 그냥 방치했죠. 후보는 이 불경기는 2개월이면 끝날 것입니다 라며 대공황의 해결을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2개월은커녕 2년 이상이 넘도록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대공황 발생 2개월 후인 12월에는 오히려 실업자가 100만 명에 돌파했고 후보의 임기 3년째가 된 1932년에는 실업자가 1300만 명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실업자들로 이루어진 빈민층 거주 지역을 형성하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세운 판자촌 후버마을이라고 이름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932년의 대선에서 그는 경쟁자였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낙선하며 분노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죠.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는 당시 대공황의 여파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모든 문제를 타개할 구세주로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거 뉴욕 주지사 시절 연금제도의 확립, 실업구제 등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여러 개혁을 실행하였는데요. 그는 특히 주지사 임기 중 최고의 지사라는 칭송과 함께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증명받은 인증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가가 직접 나서 주도하는 대공황 극복 계획, 이른바 뉴딜 정책을 선언하고 대공황을 완벽하게 타개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파급력은 점점 마치 역사의 한 시대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는 파도와도 같아졌죠. 루스벨트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희망, 그 자체이자 새롭게 나타난 구세주였던 것이었습니다. 1933년 2월 15일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대면하러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하며 연설을 이어가던 중 관중들 사이에서 느닷없이 총성이 울렸습니다.